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희 박지혜 유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초대 손님이 계시죠? 소개해 주세요. 네,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이신 지혜연 김기수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옛날에 인자 어떤 사람이 있잖아. 길을 가는데 말뚝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이 사람이 이놈의 말뚝 하고 손으로 말뚝을 잡아 당겼어. 그랬더니 그 말뚝에 이야기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막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야기 한 자락을 또독 따가지고서 열어서 이 세상에다 이야기란 이야기를 다 퍼뜨렸다잖아. 어디 우리도 이야기 한 맛 한번 볼까? 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낸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만 하잖아. 너도 용기 낼만 하잖아. 나만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볼 만하잖아.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들으신 곡은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였습니다. 이어서 옛 이야기 하늘이 내린 복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복 얘기를 참 많이 했고 저희 엄마도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천복,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대요. 그런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식 없이 가난하게 사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가난하게 사는가. 그래서 전배치한테 가서 점을 쳐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배치가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천복이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돌아와 달콤한 낮잠을 자는데 꿈에 산신령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아, 그러더니 어느 데 가서 복이 내렸으니까 그 복을 가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이 확 깬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꿈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이 가르쳐 준 대로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땅을 막 팠더니 금덩이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이를 막 파가지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전배치가 자기한테 뭐가 내린다고 했어요. 천복. 그렇죠. 천복이 내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땅복이잖아요. 지복이잖아요. 이 복은 내 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금덩이를 다시 싹 묻어두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웃 사람이 이거를 보고서는 세상에 저게 다 내 거야. 밤에 몰래 가서는 금을 잔뜩 해가지고 자루에 잔뜩 싸가지고 와서 방에 착 풀어놨는데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뱀이 그냥 막 우글우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희롱해? 그런 거지요. 그리고서는 급하게 뱀을 잔뜩 자루에 잡아가지고서는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뱀 맛 좀 봐라 하고 지붕에다 확 쏟아놨죠. 그랬는데 이 뱀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는 금덩이 대가 돼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도 천복이 내렸구나 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금덩이가 쏟아지니까. 재밌죠? 네. 네. 또 다른 천복이 있어요. 이 얘기는 엄마랑 병원 가면서 이야기 하나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럼 하늘이 내린 복이나 해볼까? 하면서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를 녹음했다가 저도 들려주게 된 이야기예요. 인저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나무를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나무를 한 단에서 하루 벌어 먹고 살고 또 한 단에서 하루 벌어 먹고 살고 그랬는데 이제 두 짐을 해다 놓으면 한 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나무짐을 또 두 짐을 해다 놓으면 또 한 짐이 없어지고 또 세 짐을 해다 놓으면 두 짐이 없어지고 한 짐만 남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나무단이 어디로 가는지 행방이 묘연하니까 하루는 이 나무단 속에 싹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밤에 쾅 집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눈을 떠보니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 이제 보니까 수염이 허연 노인네가 판사래나 뭐래나 이런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왔느냐고.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올 곳이 못 되는데 여길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무찜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나무를 한 짐 하면 죽어서 두 짐을 해서 먹으면 더 잘 살고 부자가 될까 싶어서 두 짐을 하고 세 짐을 하면 나무단이 자꾸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네 소원이 뭐냐고. 그래더라는 거예요. 뭐 내 소원이 잘 먹고 부자 되는 게 소원이지 뭐 딴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 판사라나 뭐래나 이런 사람이 책을 추적추적 보더래요. 보더니 아이고 어쩜 좋으냐 네 복이 다 차고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팔자가 그럼 나는 맨날 요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책을 또 막 투덕투덕 보더니 아이고, 복이 하나 있긴 있다. 그런데 이게 네 복은 아니다. 근데 이게 10년 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서술의 복인데 이거라도 네가 가져다가 쓸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는 거죠. 아이고, 그 복이라도 달라고. 내가 요 복에는 못 살 것 같으니 10년 복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났는데 눈을 번쩍 떠보니 집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나무를 2짐 해다 놓으면 2짐이 있고 세 짐 해다 놓으면 세 짐이 있고 뭐 이웃에 말을 하면 말도 그렇게 잘 통하고 뭐 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산이 쑥쑥쑥쑥 풀어나가지고 금방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재미나게 살다 보니까 10년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냥 쑥 10년이 가버린 거지요. 그랬는데 딱 10년이 되는 날 인저 내 복이 다 찼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봤더니 안 되겠어. 내가 수레에다가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모아서 떠나면 내 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수레에다가 싣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기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위 밑에 가서 비를 피한 거죠. 비를 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니까 애를 뵌 거예요. 배가 남산만큼 나와가지고 그 여자도 이제 비를 피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밖에 비 피할 데가 없어. 근데 그 여자가 뛰어오더니 갑자기 그냥 수레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수레 속으로. 아,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애를 낳았으니까 그 여자를 이제 마을로 데려가서 고기 사다 쌀 사다 밥을 해가지고 미역국을 팔팔 끓여서 밥을 먹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인저 이쁘다 이쁘다 해놓고는 애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름이 없는데 급하게 비를 피하다 수레 속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수레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 성은 뭐냐고 그랬더니 애 아버지가 서가라고 애 이름이 이제 서수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놈 때문에 여태껏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생각하고서는 자기 재산을 반을 똑같이 나눠서 애를 딱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서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흐르는 저 하늘을 물어채는 봄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온 산에 분물막을 내리네. 바람은 지친 끝에 밤에 몸을 뉘네. 별빛은 아득하니 은하수를 내리네. 차가운 밤하늘에 세상이 젖어가네. 그리워 홀로 타령을 하자. 흘러가라 사랑 사랑아.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송아. 애달구나 가라 가라 가.
바다 위로 내 노래가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 숨죽이고 떠간다. 달빛에 젖은 몸을 내놓고서 떠간다. 한낮이 비춰 오를 때까지 달아 해달픈 달아 피었다 이내 숨어버릴 호사나 신이구나. 세월아 나 나를 헤면서 현을 뜬네. 푸른 타라 오랜 곳 내달아 비친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푸른 타라 다시 없을 내 타라 뻗은 손끝에 닿아오.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서로 가자 굽이굽이 쳐가자 하늘에 닿을 너머까지. 밤아가라 허이허이 가거라 산 위에 걸린 저 다른 태평가. 서로 가자 굽이굽이 쳐가자 새벽에 닿을 너머까지.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하늘을 보며 그리는 풍류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수월가. 타편의 호랑수월가 들려드렸습니다. 괴상한뼈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소금장수가 소금을 지고 소금을 팔러 이리저리 가고 있는데, 그거 아는 건데. 그래? 그래도 한번 들어봐봐. 네.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어디다 쌀까?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똥을 쌀 곳이 없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개울가에 가서 소금을 넣고 똥을 쌌네. 이제 똥을 다 싸고 일어나니까 뒤에서 아이쿠 그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소금 장수가 뒤를 돌아보니 글쎄 차돌바위인 줄 알았는데 차돌바위가 아니라 사람 해골인 거야. 그 해골 위에다 똥을 싼 거였어. 무서워. 그치. 소금 장수는 너무 무서워서 소금짐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달아나려고 했네. 그런데 뒤에서 해골이 나 좀 데리고 가줘. 나 좀 데리고 가줘.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새끼줄에 메어서 데리고 가줘 하는 거야. 소금 장수는 어쩔 수 없이 해골을 새끼줄에 메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지. 바보다. 그렇지. 그럼 왜 도망가지 않고 데리고 갈까? 그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맞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새끼줄에 메어 해골을 데리고 가는데 자꾸 뒤에서 아이쿠 그려 소리를 내는 거지. 소금 장수는 이 소리가 너무 듣기도 싫고 짜증도 나고 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서게 됐네. 그리고는 해골을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내가 저 건넌 마을 잔치집에 가서 밥이며 먹을 것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는 냅다 뛰어갔네. 그러니까 해골은
그대로 있는 거야. 소금 장수는 진짜로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것 같아. 응. 그래. 자기 집으로 냈다. 도망갔지 뭐야? 몇 년이 지나서 소금 장수는 그 해골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자기가 해골을 버렸던 곳으로 찾아갔어.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조그맣지 작은 집만한 덩그러니가 있는 거지. 마침 날도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자 소금 장수는 하룻밤만 지내게 해달라고 속 부탁했어. 그러자 집안에서 젊은 아낙이 나오면서 그러라고 하네. 소금 장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있는데 방 안에서 부엌이 보이는 거야. 젊은 아낙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글쎄 부엌 바닥에 사람 몸뚱아리며 팔이며 다리가 뒹굴고 있는 거야. 와. 소금 장수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지.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젊은 아낙이 저녁상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네. 그리고 먹으려고 보니까 딱 보니 밥은 새똥자박이요. 우와. 국은 사람 몸국이야. 와. 간장은 피? 맞아. 사람 피였던 거야. 와. 어떻게 먹어요? 징그러워요. 그치. 소금 장수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야. 너희들도 먹을 수 없었잖아. 아니요. 어떻게 먹어요? 그치. 그럼 어떻게 했을까? 소금 장수는 먹는 척 하면서 소매에다가 쏙 집어넣었대. 그리고는 밥을 다 먹고 나니 젊은 아낙이 상을 치우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고는 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네? 소금 장수한테는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 하지만 소금 장수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니까 젊은 아낙은 소금 팔러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면 이야기할 게 많을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소금 장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지. 몇 년 전에 소금을 팔러 돌아다니다가 그만 똥이 마려워서 똥을 싸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저기 그만 개울가에다가 똥을 싼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젊은 아낙이 몸을 바싹 다가오면서 네, 그래서요? 하는 거야. 다 싸고 일어나니까 뒤에서 누가 아이쿠 구려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까 글쎄 해골이었지 뭡니까? 그러자 젊은 아낙이 이번에도 몸을 바싹 다가오면서 네, 그래서요? 하는 거야. 그러고는 놀라서 도망가려는데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 새끼줄에 매달아서 같이 갔죠. 이번에도 젊은 아낙이 네? 그래서요?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고 무서워서 그만 해골한테 밥 얻어가지고 온다고 말하고서는 해골을 땅에 놓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자 젊은 아낙이 그래서요? 그래, 맞아. 그래서 그리고는 몇 해 지나서 보니까 해골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해골은 온데간데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온 겁니다. 해골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하고 소금 장수가 혼잣말을 하는데 갑자기 젊은 아낙이 일어나더니 소금 장수 앞으로 다가가면서 하면서 소금 장수를 잡아먹었대. 뭐예요? 에이, 시시해. 너무 짧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Oh my welcome to other world. 아이스 커피 벌컥들이 마셔. Alright, other world. 아이스크림 콘을 더 씹어 삼켜. Yeah, 무더운 여름 나라 is my titties.
이제와 느낀 점 love is fuck 두 눈이 가끔은 흐려도 태양은 뺀빛 빨간 불 삐용삐용 왼종일 빈빛 지구는 띠로리로 Oh my welcome to other two world 레몬캔 맥주를 들이받아 Alright other two world 이 알코올로 너를 토해버려 Stop 열불나는 도시 위에 모두가 친구가 되기는 어렵지 가까움이란 거는 마음이 따뜻하다 짜증이 났다 예민한 사막처럼 일교차가 심한 네가 배워지고 싶어 뜨겁고 싶고 땀이 나기는 싫어 근데 이제 저 출근을 알겠어 느꼈지만 매번 좀 말하는 건 길고 읽는 거는 너무 쉬워 태양은 뺀빛 빨간 불 삐용삐용 왼종일 빈빛 지구는 띠로리로 어김없이 쏴대는 빔에 머리는 펄펄 열이 나고 이때다 싶은 아주머니는 거봐 이럴 줄 알았다고 날 태워도 좋으니까 태양아 넌 멈추지 마 하얀 연기가 들 때까지 그러니 오늘도 태양은 뺀빛 빨간 불 삐용삐용 왼종일 빈빛 지구는 띠로리로 Okay, this is the summer Let's dive into the swimming pool 머릿결을 반져 Let's ride the yellow skateboard 바람이 아프도록 달려 Oh my welcome to other two world 전소연의 삠삠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제목은요. 이 떡은 내 차지다입니다. 옛날에 떡을 아주 좋아하는 영감 할멈이 살았어. 하루는 영감이 떡을 해먹자고 그랬어. 할멈이 뭐 그럽시다 이러고서는 떡을 한 시루 쪄가지고 시루째 방에다가 딱 갖다 놨어. 그런데 영감이 이 떡을 보니 자기 혼자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내기 좋아하나? 내기를 좋아하나 봐. 다 먹기로 했어. 그 내기가 뭐냐면 말 안 하고 오랫동안 지켜보는 사람, 끝까지 말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영감이 져요? 영감이 져? 영감이 지냐? 지나? 그래갖고는 영감 할멈이 지가 떡을 혼자 다 먹고 싶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시루떡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데도 영감 할멈이 아무 말 안 하고 시루떡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바보 아니야? 바보 같네? 집을 다 털어도 그래. 집을 다 털어도. 그래갖고는 이 도둑이 물건을 다 훔쳐서 나갔는데도 영감 할멈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루떡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도둑이 이거 뭐야? 하면서 영감을 발로 툭 쳤어. 그런데도 이 영감이 아무 말 안 하고 시루떡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도둑이 영감의 상투 있지? 이 상투를 끌고 갔어. 밖으로 나가려고 끌고 가는데 문턱에 영감 불알이 껴갖고 피가 나는 거야. 영감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도 꾹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다 못한 할멈이 영감 불알에 피가 하니까 영감이 책상을 치면서
옳지! 이따가 내 차지다! 끝.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한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저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구현하는 거야 너와 나는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두려움이 우리 힘들게 하여도 결국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그 넓은 바다에 희망이 부르니까 새 따라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을 위한 거야 지금 들으신 곡은 코요테의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승에 있는 곡간입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 들려줄 거야. 제목은 저승에 있는 곡간이야. 나 그거 알아. 엄마 저도 알아요. 나도 알아. 그래도 옛날에 하면서 누가 들려준 적은 없잖아. 아, 오늘은 읽어주는 거 말고 말로 들려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줘. 네. 네. 옛날에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고을에 욕심쟁이 사또가 살고 있었어. 곳간에 곡식이랑 재물이 넘칠 정도로 많았어. 억울한 사람, 병든 사람이 찾아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사또가 잠을 자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이제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겠다. 사또는 깜짝 놀랐어. 벌써 죽을 때가 되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또는 저승사자에게 사정을 했어. 저승사자는 나는 염라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저승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여라 하면서 데리고 저승으로 향했어. 사또는 계속 뒤돌아보면서 저승사자를 따라갔어. 집에 있는 곳간에 재산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많았는데 얼마나 아까웠겠어. 저승에 도착한 사또는 염라대왕 앞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했어. 염라대왕은 책에 그렇게 써있다고 했어. 곰곰이 생각하던 염라대왕은 특별히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어. 그래서 사또는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승으로 가고 있었어. 이승 문 앞에서 저승사자가 말했어. 저승으로 올 때는 그냥 왔지만 이승으로 돌아갈 때는 노잣돈을 내야 한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사또가 말했어. 저승사자는 저승에 하나씩 곳간이 있다고 했어. 먼저 그 곳간에서 노잣돈을 내라고 했어.
그래서 사또의 저승 곳간에 가보니 달랑 볏짚 한 단만 있었어. 저승사자가 이승에서 착한 일을 하면 저승의 곳간에 재물이 쌓이는데 얼마나 남을 돕지 않았으면 겨우 볏짚 한 단만 있냐고 호통을 쳤어. 그 볏짚은 가난한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볏짚 한 단을 준 적이 있었거든. 그 볏짚이었어. 저승사자가 너희 고을에 덕진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의 곳간은 곡식과 재물이 넘친다. 일단 그걸로 노잣돈을 내고 이승에 가서 갚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 덕진이라는 처녀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려서 노잣돈을 냈어.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오게 됐지. 이승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사또가 깨어나서 난리가 났어. 사또는 이방에게 이 마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처녀를 아는가? 라고 물었어. 이방은 아랫마을에서 어머니와 주막을 하는데 착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라고 했어. 사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주막을 찾아갔어. 밥을 먹으면서 사또는 옆에 앉은 손님에게 물었어. 이 밥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옆에 손님이 5푼입니다. 다른 집에서 6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5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5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4푼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공짜로 밥을 준다며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해주었어. 다음날 사또는 쌀 300석을 싣고 덕진에게 갔어. 덕진이에게 쌀을 주면서 너에게 진 빚이 있다. 그걸 갚으려고 왔다고 했어. 덕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사또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며 쌀을 두고 왔어. 덕진이는 이 많은 쌀을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했어.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강에 다리를 놓기로 결심했지. 쌀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돌도 사고 나무도 사고 일꾼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다리를 만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덕진이가 너무 고마워서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다리라고 이름을 불려주었대. 끝. 지금은 덕진다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다리가 생겼지만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덕진다리를 잊지 못하고 있대. 어때? 엄마, 그 얘기 뒷이야기도 있어. 뭔데? 그 사또가 나이 들어서 죽은 거야. 그래서 저승에 가게 되었어. 이번엔 지옥문 앞에서 자기는 천국에 가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럼 천국에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했어. 그래서 천국에 갔어. 그러니까 책에 이름이 없다고 다시 지옥으로 가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도 천국문과 지옥문을 하면서 살고 있대. 거짓말. 진짜야. 내가 지어낸 거야. 아니야, 진짜라고. 거짓말 같은데.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들으셨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소금장수와 이상한 뼈인데요. 조금 전에 박지혜 선생님이 괴상한 뼈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재밌게 잘 들었죠? 네. 그 이야기랑 비슷한 듯 다른 듯 다른 듯 비슷한 듯, 뭐가 다를까? 뭐가 비슷할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소금 장수와 이상한 뼈. 옛날에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러 여기저기 돌아다녔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커다란 나무 밑에 쉬어야지 하면서 쉬고 있었어. 그 이야기 알아요. 아, 그래? 근데 그 옆에 이상한 뼈가 있는 거야. 내 정강이 뼈하고 똑같이 생겼네. 소금 장수는 뼈를 찬찬히 보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대. 다시 소금을 팔러 소금 장수는 걸어갔어.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한 발짝 가면 또각, 두 발짝 가면 또각또각, 세 발짝 가면 또각. 맞아. 쫓아오는 거야. 이상하다. 뼈가 움직이네. 그 이상한 뼈는 소금 장수가 빨리 가면 그 이상한 뼈도 막 달려오고, 이번엔 소금 장수가 천천히 가봤더니 그 이상한 뼈도 천천히 따라오는 거야. 너무 귀찮게 따라오는 거야. 날이 저물자 소금 장수는 어느 조막에서 잠을 자러 갔어. 이상한 뼈도 소금 장수 옆에서 요렇게 잠을 자는 거네. 너무 귀찮겠지? 무섭겠어요. 안 귀찮은데. 안 귀찮겠어? 네. 맞아, 그치. 근데 소금 장수는 너무 귀찮았대. 그래서 그 다음날 아하, 좋은 생각이 났다 하면서 소금 장수는 이상한 뼈에게 말했어. 있잖아. 내가 저기 아랫마을 잔치집에서 술이랑 떡이랑 과일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소금 지키고 있어. 알았지? 내가 너 먹을 거 많이 가져다 줄게. 그랬더니 이상한 뼈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알았다고 했어. 소금 장수는 막 달려서 아랫마을로 가서 가는 척 하다가 자기 집으로 홀라당 가버렸네. 어떡하지?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소금 장수는 그 이상한 뼈가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이상한 뼈가 있던 곳으로 한번 가봤어. 갔는데 이상한 뼈가 없는 거야. 이상한 뼈가 어디로 갔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네. 이상한 뼈가 이상해. 하는데 이상한 뼈는 없는데 허름한 초가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 봤지. 초가집에 들어갔더니 초가집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 거야. 에구 어서 오게. 맛있는 밥이나 한술 먹고 가게. 할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었어.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밥도 먹었는데 심심하니까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줘 하는 거야. 소금 장수는 저는 이야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자 할머니가 에이 거짓부렁, 들은 이야기도 있고 경험한 이야기도 있을 텐데 아무거나 해줘 바이. 소금 장수는 그래요. 그럼 제가 있었던 일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 제가요 소금을 팔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아파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이상한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뼈를 이렇게 보면서 와, 내 정강이뼈하고 똑같이 생겼네 하며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상한 뼈를 나무 밑에 놓고 가는데 이 뼈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기차게 따라오길래 아랫마을 잔치집에 가서 떡이랑 술이랑 과일을 가져올 테니 가만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아랫마을로 가는 척 하다가 집을 쌩하니 달려가 버렸죠.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이상한 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봤는데 여기 없네요.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게 나다! 깜짝 놀랐지? 하면서 소금 잔수를 잡아먹었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지. 재미있지?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래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 이야기는 어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내가 다시 들려준 거야. 이 이야기 다른 친구들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꼭 들려줘. 이어지게. 네.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숨 참고 last back.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멈추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히 Sister,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야기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동모 안산 동아에 있는 어른 모임 이제 방학을 했어요. 어떻게 방학 동안을 어떻게 지내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저는 겨울 방학이 됐으니까 겨울잠을 좀 자려고 합니다. 아하, 네. 겨울잠 좋은데요. 네네. 계획이 겨울잠을 좀 자고요. 그래서 자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있으면은 책도 좀 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다른 선생님은 어떠신지? 저도 겨울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잠 저도 한번 자보고, 그리고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그 신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그 신년 계획을 올해 아직 안 짰거든요. 그래서 신년 계획 짜고, 그 신년 계획에 맞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가는 그런 방학 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은 엄청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오전 시간에 약간의 여유도 좀 여유도 갖고 정말 아이들에게 친절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약간의 운동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겨울 스포츠라고 하죠. 그것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혹시 스키? 네, 비슷한 거예요. 네. 보드? 네, 보드입니다. 보드? 와, 나 멋진데 그거 네. 부러운데. 네, 그래서 원 없이 눈을 보고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우. 방학을 힐링하면서 보내고 오겠습니다. 와, 부럽다요. 부럽다 네. 진짜. 한국이 아닌 데서 즐긴다는 소문이. 진짜요? 진짜요? 소문이 그렇게 빠른가요? 진짜 부럽네. 더 부럽네 진짜. 네, 저는 GSM이 열심히 즐기고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쓰며 단원 FM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멋집니다요. 와우. 응원합니다.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같이 방학을 즐겨야죠. 그리고 방학 중에 우리 아이들 초대 한번 할 거에 대한 구상을 열심히 해봐야 될 것 좋네요.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책이잖아요. 네. 저희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네네. 그러면 책을 더 많이 읽으실 건지 아니면 좀 잠시 밀어두실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방학을 이용해서 밀어두었던 책을 읽어볼 참이에요. 이제 뭐 어린이도서 연구회에서 같이 읽던 책이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계속 대출 반납했던 그 책을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도서관에 좀 출근 도장을 찍어볼까 와, 합니다. 좋은 네. 계획이네요. 네, 좋은 네.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이 정말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길만 건너면 되는 곳에 저희 동네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출근 도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까지 하는지 좀 응원을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작심삼일 좋아요. 계속하면 되잖아요. 맞네요. 무너지면 계속하고 무너지면 계속하고. 저는 네네. 방학이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늘 읽자. 뭐 대신 뭐 엄청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한 켠에 책을 두고 읽는 거 요것만으로 생활화. 그냥 맞아요. 만족합니다. 늘 책을 잘 옆에 두시고 계시나 봐요. 아이들이랑 같이. 책은 항상 옆에 있어요. 와, 역시 안산 안 동아일 읽을 어른 때도 모임. 있지만 늘 옆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그쵸? 네. 우리 모두 그렇죠? 저희 하면 이제 저희 어린이 도서 연구회 하면 책하고 커피가 생각나는. 네. 맞아요. 저는 책하고 그랬던 것 커피. 같아요. 그쵸? 토론하고 밥 먹고 네.
차 마시고 네. 또 근데- 토론하고. 어떤 토론하고 대화하고. 근데 예쁜 머그컵에 들어있는 커피가 아니라 텀블러에 들어있는 커피가 생각나요. 아, 너무 형식적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 아이랑 산에 좀 다녀와 보려고요. 아, 좋죠. 음.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저희 방학 선생님들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저희는 음. 계약하고 다시 만나요. 네. 또 좋아요. 들려주세요. 네. 네. 기수쌤, 지혜연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유의 블루밍 들으시고 나서 인사할게요.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아니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가는 품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blue 너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That's me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기엔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마음인가